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해독, 디톡스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다양한 매체나 방송에서 워낙에 디톡스의 중요성이나 필요성에 대해서 많이 방송이 나오다 보니까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나도 한번 디톡스를 해봐야 되지 않나 하시던데, 자, 그래서 오늘은 디톡스가 무엇인지, 그것은 왜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하면 좋은지 알려드릴게요. 자, 디톡스는 그야말로 해독이라는 뜻입니다. 자동차가 붕붕 주행을 하기 위해 에너지를 쓰고 나면 뒤에 매연이 나오잖아요. 우리 몸도 이 생명 유지를 위해서 호흡을 하거나 소화 과정을 하고 나면 자연스럽게 활성산소 같은 독소들이 생긴답니다. 이런 독소들은 건강한 DNA를 막 부숴서 돌연변이 세포를 만든대요. 그리고 돌연변이 세포들은 결국 암세포가 되기도 하죠. 인간에게는 기본적으로 자체 해독 기능이 있긴 하지만 워낙에 많은 독소들이 쌓이고 있어서 이 해독 시스템에 과부하가 걸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모든 또 질병과 질환으로 연결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간헐적으로 디톡스를 하면 너무 좋다고 하는데, 요즘에 그 뉴스를 보면 조현병이나 그 비이성적인 아동학대 이런 사회 문제들 많이 보시죠. 이런 게 몸속에서 분해되지 않고 배출되지 않는 이 중금속들이 쌓여 있어서 신경을 마비시키고 뇌의 균형을 깨트리기 때문에 정신 이상을 불러온다는 그런 논문도 많이 있어요. 자, 요즘 실로 독이 창궐하는 시대라고 합니다. 자, 어떤 것들로 인해 독소가 생기고 또 그 독소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알아볼게요. 자, 먼저 피부로 전달되는 경피독, 그리고 호흡으로 들어오는 경비독, 그리고 입으로 유입되는 경구독. 독 정말 많죠. 자, 하나씩 한번 살펴볼게요. 자, 여기 피부는 분해 요소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대로 흡수하거나 배출한다고 하는데, 그래서 바람의 주요 원인은 이 화장품과 욕실용품이 78%라고 하네요. 이 피부에 쓰는 비누, 샴푸, 바디용품, 그리고 화장품 이런 것들 화학 제품보다는 안전한 천연 제품, 약사전 제품을 선택하셔야 된다는 거 잊지 마세요. 자, 두 번째는 이 경비독인데 호흡을 통해서 들어오는 독이랍니다. 자, 워낙 요즘 오늘도 미세먼지 너무 심하던데, 이 미세먼지 속에는 이 초 미세먼지 속에는 중금속이 굉장히 많이 함유되어 있는 거 알고 계시죠? 그리고 환경 호르몬도 굉장히 많은데, 이런 것들이 호흡기를 통해서 저희에게 독소가 유입이 되는데, 평소에 환기 잘 해주셔야 되고요. 공기 정화에 많이 신경 쓰시고요. 매일 쓰고 다니는 마스크 같은 거 조금 더 신중하게 안전한 제품을 선택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다음으로 너무 중요한 경구독이에요. 경구독. 그 농약이나 항생제, 성장 촉진제 같은 그런 또 식재료가 문제기도 하지만, 이 워낙 요즘에 인스턴트 식품이나 가공식품들 많이들 드시잖아요. 그런 제품 속에 있는 보존제, 방부제, 향신료 이런 각종 합성 첨가물들 자체도 독소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독을 유발하는 것들 중에는 또 약물도 있다고 합니다. 각종 의약품도 필요에 의해서 먹고는 있지만 워낙에 이 약은 대부분 석유 원료로 추출한 거라 인체에는 결국 독으로 남게 되어 있다고 하네요. 자, 또 하나 제가 말씀드릴까요? 비만. 비만은 독의 결정체라고 합니다. 이 독이 체내에 있으면 인체가 막 가서 지방으로 막 감싼대요. 근데 다이어트 할 때 그냥 이 지방만 제거하는 다이어트를 하시면 결국엔 독소가 그대로 남아 있어서 또 거기에 지방이 쌓이게 된다는 거죠. 결국 요요가 온다는 거죠. 그래서 다이어트 하시기 전에 꼭 독을 없애는 디톡스부터 먼저 선행되어야 된다는 거 잊지 마세요. 자, 우리 몸속의 독소의 무게는 체중에서 1에서 1.5kg 정도 된대요. 디톡스만 해도 그래서 체중이 좀 준다고도 하죠. 자, 우리는 매일 끊임없이 음식을 섭취하고 에너지를 얻어요. 그렇게 장작에 불을 막 붙여서 밥을 하듯이 에너지를 쓰고 있는데, 좋은 장작을 넣기 전에 먼저 해야 할 일은 그 전에 태웠던 재를 끄집어내는 일이래요. 이것이 바로 해독의 핵심입니다. 자, 재를 꺼내지 않고 계속 장작만 넣어서 불을 지피면 연소가 되지도 않고 연기만 난대요. 이것이 모두 독소라는 거죠. 자, 이제 왜 디톡스를 해야 되는지 아시겠죠? 자, 우리 몸속에 이런 디톡스를 하기 위해서 진행을 할 텐데, 자, 디톡스하는 과정이 또 3단계가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해독의 3단계. 첫째, 배출. 둘째, 중화. 셋째, 장해독. 어려우시죠? 제가 쉽게 좀 풀어드릴게요. 자, 해독을 하는 과정입니다. 첫째,
저희가 이 아까 말씀드렸던 독소들이 이 세포나 장기 속에 이런 조직 속에 많이 들어있다고 해요. 자, 이런 조직 속에 있는 독소들을 순환계로 빨리 나오게 하려면 대사에 관여하는 비타민과 미네랄을 충분히 드셔야 된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이렇게 나온 독소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중화 단계가 필요한데 지용성 독소를 빨리 수용성으로 전환시켜야 이렇게 해독이 된다고 합니다. 그거를 간에서 해주죠. 그래서 간에 좋은 또 간 비타민, 영양소 이런 것들을 또 충분히 넣어주셔야 된다고 합니다. 만약에 완전히 중화되지 못한 그런 독소들이 있다면 이런 것들이 오히려 인체 내를 돌아다니다가 조직과 세포 손상을 유발한대요. 그러니까 할 때 제대로 해독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될 거예요. 자, 세 번째. 자, 이렇게 모두 나온 독소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배설해야 되죠. 몸 밖으로. 해독된 독소들이 대변이나 소변으로 충분히 빠져나갈 수 있게끔 또 디톡스를 하실 땐 수분도 많이 드셔야 되고 식이섬유, 유산균, 뭐 장운동 활성제, 그리고 소화효소 이런 것들을 충분히 섭취하셔야 된다고 합니다. 해독을 하다 보면 세포나 장기 속의 독소들이 배출되면서 다양한 증상들이 나타나요. 저도 예전에 디톡스 할 때 또 여러 가지 증상이 있었는데 제가 한번 좀 살펴볼게요. 이런 증상들은 내 몸이 해독이 되고 있다라는 증거기 때문에 좀 많이 불편하긴 하지만 그래도 또 이렇게 해독이 되고 있다라는 과정을 느끼는 과정이라 반증하는 거라 굉장히 또 호기심 있게 제가 이 증상들을 좀 봤던 것 같은데, 자, 예를 들면 두통은 머리에 염증을 제거하려는 신호래요. 그래서 이 머릿속에 독소가 많이 있었던 분들은 이 어지러움이나 머리에 열이 나거나 두통이 따라온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위나 소화기가 안 좋으셨던 분들은 이쪽에 독소가 있었기 때문에 이제 디톡스를 하시면 메스껍거나 구토가 나기도 한다고 해요. 해독할 때 또 되게 많이 나오는 증상 중에 하나가 설사, 숙변이나 장에 붙어있던 나쁜 이물질들이 이렇게 나오는 현상인데 대략 1, 2일이 지나면 진정이 된다고 해요. 자, 근데 요때 나오는 붉은색이나 녹색 변들은 중금속이라고 합니다. 자, 설사로 숙변이 다 나오게 나면 황금변을 만나실 수 있다고 하니까 꼭 경험해 보셨으면 너무 좋겠어요. 해독하면서 피부가 가렵거나 발진이 있으신 분들은 이 피부 속에 경피동이 많이 쌓여 있어서 그렇다고 해요. 그리고 또 기생충이나 모낭충 이런 또 피지가 많으셨던 분들은 디톡스를 하면서 냄새가 나기도 한다고 합니다. 소변에 거품이 많이 나고 냄새가 나는 경우는 이 몸에 요산이나 퓨린, 염증을 유발하는 그런 물질이 많았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요.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해독을 하다 보면 다양한 이렇게 호전 반응들이 보여요. 자, 궁금하시지 않나요? 내 몸에 어떤 독소들이 어디에 있을까? 나에게는 어떤 호전 반응이 있을까? 궁금하시죠? 자, 디톡스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답니다. 자, 한 끼도 안 먹고 3일 프로그램을 하는 게 있고요. 한 끼 식사만 하면서 10일 동안 하는 프로그램도 있고요. 자, 어떤 프로그램을 하셔도 좋지만 좀 간헐적으로 이렇게 지속적으로 좀 해보는 게 몸에 굉장히 좋다고 합니다. 여러분, 디톡스 좋다고 그래서 이것저것 야채만 많이 먹으면 될까요? 아닙니다. 자, 이것저것 아무거나 드시지 말고요. 아무거나 드셨다가 그 식재료들로 인해서 또 다른 독소를 또 얻으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대로 검증된 제품과 자, 과학적인 프로그램을 접목시켜서 꼭 한번 해독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혼자 하시면 재미없고 힘들어요. 자, 혼자 하시지 말고요. 가족과 함께 하거나 지인들과 함께 하거나 이렇게 하시면 시너지가 나실 수 있어요. 자, 지금 바로 도전해볼까요? 여러분들 화이팅!